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뽕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피부 상태에서도 화장이 절대 뜨지 않는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은 피부 상태가 엄청 많이 괜찮아졌는데 얼마 전에 피부가 진짜 왈칵 다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결도 다 깨지고 트러블도 엄청 올라오고 각질도 엄청 심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저처럼 피부가 이렇게 뒤집힌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남들은 내 피부가 뒤집어진 걸 모르게 예쁘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일단 각질 제거부터 먼저 말을 할게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각질이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패드로 매일매일 각질을 정돈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확 이렇게 한번 강하게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하는 제품은 저는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예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사용해온 제품인데요. 요거는 세안을 끝내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면서 각질 제거를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물리적인 각질 제거 중에서 좀 자극이 덜한 편인 것 같아서 요거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각질 제거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임프롬의 무화과 스크럽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단 각질을 한번 싹 정돈을 해줍니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트러블이 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트러블이 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좀 열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열감 때문에 메이크업이 좀 잘 안 먹고 벗겨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에 열감이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착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샵에서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얼굴을 차갑게 만들고 메이크업 하는 손을 차갑게 만들고 이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쿨링 작업을 해주면 좋아요. 저는 쿨링을 할 때는 이 벤튼의 구어바 패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 팩이고 그리고 이 패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패드가 정말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온 얼굴에 붙여서 피부에 열감을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토너 패드 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열감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확 달라진답니다. 토너 패드 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 결 정리를 또 해줍니다. 각질이 많을 때는 결 정리 진짜 더 필수인 거 아시죠? 이게 피부의 결 방향대로 각질을 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잠재워주는 거예요. 남은 잔여물들을 잘 흡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각질이 많을 때는 피부에 흡수시키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스킨케어 제형도 좀 무거운 그런 제형들 말고 좀 묽은 제형으로 여러 번 오래 흡수를 시켜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각질을 아예 이런 수분감에 절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토너 패드에 그 잔여물들이 겉돌지 않을 정도로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앰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앰플은 각자가 잘 사용하시던 그런 수분감을 주는 앰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 에필로우의 제리초 로즈 앰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를 한 2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거든요. 모든 스킨케어는 잔여감이 남지 않게 진짜 완전 다 흡수를 해줘야 돼요. 얘가 조금이라도 겉돌면 나중에 메이크업이 다 밀리거든요. 이제 다음으로 크림입니다. 앰플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앰플을 사용하면 되는데 크림은 정말 그 마무리감이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릴 크림은 아드망의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유분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분기인데 이 수분기가 금방 휘발되는 그런 수분기가 아니고 되게 쫀쫀한 수분이에요. 이게 진짜 발림이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쫀쫀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가 진짜 딱 좋아요. 이렇게 크림을 싹 바르고 나면은 피부 결이 진짜 완전 맨들맨들 매끈매끈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적당히 윤광이 돌면서 살짝 끈끈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끈적이지 않는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건데요. 선크림의 사용감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선크림에 한번 정착을 하면은 진짜 주구장창 그것만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선크림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얘만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수분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유기
전기자차고요. 발림성이 진짜 좋고 마무리감도 너무 좋아요. 선크림이라는 느낌이 없이 진짜 스킨케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럽게 발립니다.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너무 중요한 게 스킨케어랑 이 선케어거든요.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바탕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은 뭘 발라도 얼굴이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무리감의 선크림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림이랑 선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약간의 이런 유분기도 살짝 돌고 얼굴 외곽 쪽에 남은 여분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런 그냥 아무 스펀지, 진짜 상관없어요. 아무 스펀지로 이렇게 끝을 좀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뭐 이쪽 부분에 유분이 많다 이러면 닦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관자놀이나 이런 부분에 메이크업이 많이 밀리잖아요. 이게 다 스킨케어랑 선크림이 뭉쳐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닦아주고 안 닦아주고 그 차이가 진짜 커요. 안 닦아주면은 여기에 막 때처럼 밀려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컨실러 위주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더샘의 코렉터예요. 피치색, 그린색, 베이지색 3개로 나눠진 이 코렉터랑 레몬색, 보라색, 베이지색 이걸로 구성된 제품. 이걸로 얼굴에 칙칙한 부분이랑 붉은기랑 이런 부분들을 싹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보다 얘가 밀착력이 더 좋아서 이 국소 부분에 이렇게 착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브러쉬인데요. 보통 컨실러 브러쉬 하면은 이렇게 얇고 납작한 브러쉬가 있고 아니면 모공 커버를 위해서 나온 이런 빽빽한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질이 심할 때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꾹꾹 누르듯이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빼곡한 브러쉬를 가지고 커버를 하게 되면은 잘 눕혀놨던 각질들이 다시 다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각질이 나의 더 큰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브러쉬는 수아도르의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코렉터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양도 진짜 엄청 극소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등에서 많이 덜어서 피치색으로 다크서클을 이것도 진짜 슬슬슬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얇게 올려요. 그리고 초록색. 이 초록색을 진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트러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흔적으로 남은 건데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살살살 달래면서 쓸어줍니다. 그리고 코 밑에 붉은기도 꼭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각질이 일어나면 이 코 윗부분들이 각질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를 잡아줄 때도 최대한 이 코 안쪽은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 부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절대 힘을 강하게 주지 않고 슬슬슬 쓴다는 느낌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레몬색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올려주는데요. 여기 팔자주름, 여기 윗부분,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입가도 칙칙하면은 피부가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부분 아랫부분, 여기 부분도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여기 눈 위에도 붉은기가 자꾸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록색으로 잡으면은 조금 웃겨서 레몬색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반쪽을 커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쪽 얼굴도 커버를 해볼게요. 양쪽 다 코렉터로 커버를 해봤습니다. 피부가 전반적으로 완전 깔끔해졌죠? 이제 쿠션을 발라볼 건데요. 저는 쿠션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커버력을 위한 이런 빼곡한 브러쉬보다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꾹꾹 눌러서 잘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피카소의 163번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저는 평소에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각질이 많을 때 세미매트한 걸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텁텁해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여기 코가 엄청 뜨고 이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이 많을 때는 전 좀 글로우한 타입을 찾는 편인데요. 글로우 제품들 중에서도 막 엄청나게 수분감이 팡팡 터져서 얼굴이 막 번쩍번쩍 물광이 나는 그런 타입 말고 약간 적당한 윤광이 나는 타입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쿠션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내추럴 쿠션입니다. 요거는 피부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여름에 너무 열심히 놀아서 23호까지 타버렸는데 23호 제품들 중에서 컬러감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메쉬 안에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커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선호하진 않으실 것 같고 저처럼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정말 적은 양으로 발라주거든요. 특히 코는 먼저 건들지 마세요, 절대. 여기 피부가 좀 두꺼운 볼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살살살 이미 커버를 다 해줬기 때문에 쿠션을 빼곡하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톤을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한 겹 입혀줍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입혀주고요. 눈가도 살짝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쿠션에 묻은 양이 거의 없잖아요. 이걸로 코를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는 발리는 양이 진짜 엄청나게 적은 거죠. 다시 찍어서 이마도 발라주고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의 요즘 원탑 쿠션입니다. 진짜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요. 에스쁘아가 쿠션으로 되게 유명하긴 한데 다른 제품들이 유명하잖아요. 비벨벳이나 비글로우나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는 이 비내추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다가오는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피부 표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바르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살짝 까졌죠. 이렇게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그 이후에 컨실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코렉터,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다시 컨실러를 하는 거죠. 컨실러는 저는 이 레드레의 듀얼픽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튜버 깡나님이 만드신 컨실러인데요. 깡나님이 워낙 그런 트러블이나 커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 만큼 그런 트러블 커버에 너무 딱 적합한 컨실러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들어있거든요. 한쪽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가 들어있고 한쪽은 봉 타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의 컬러가 약간 미세하게 좀 다르거든요. 이 봉 타입의 컬러가 조금 더 밝은 편이에요. 지금 제 피부가 좀 많이 타긴 했지만 여기에는 살짝 밝은 컬러를 올리는 게 이 피부 톤이랑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바로 올리지 않고 손등에서 조절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진짜 이 컨실러는 요물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떤 점에서 좋냐면 커버력도 커버력인데 우리가 막 트러블 올라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 여기에 이쪽에 트러블이 엄청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컨실러로 가려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모양대로 막 각질이 일어나고 다 벗겨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진짜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트러블 커버를 위해서 나온 컨실러구나. 물론 커버력이 좋으니까 잡티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겠지만 균일하지 않은 피부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컨실러구나 싶어서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꼭 해줘야 되는 게 파우더예요. 이렇게 예쁘게 피부 표현 해놨는데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를 꼭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부터 너무너무 잘 사용한 파우더가 있어요. 이거는 라네즈의 파우더예요. 네오쿠션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네오쿠션이랑 비슷하게 생긴 파우더거든요. 얘가 정말 좋아요. 안에는 이렇게 퐁신퐁신한 퍼프가 들어가 있고 구멍을 뻥 누르면 파우더가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얘가 유분감을 정말 잘 잡아줘가지고 이거는 지성분들도 꽤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파우더를 하는 부분은요. 얼굴 전체를 다 뽀송하게 만들진 않아요. 지금 피부 표현이 반짝반짝 너무 예쁜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일단 얼굴 외곽 쪽을 다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이때 파우더 해줄 때도 저는 이 퍼프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걔도 어쨌든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쓸려서 벗겨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퍼프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파우더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 쉐딩 들어가는 이런 얼굴 외곽 부분은 파우더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쉐딩이 뭉치거든요. 이렇게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루 타입을 바로 올리면은 뭉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쉐딩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파우더를 꼭꼭꼭 해주고 있어요. 파우더를 한 부분이랑 안 한 부분이랑 이 피부의 소리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얼굴 외곽에 파우더를 다 해주고 또 파우더로 잡아줘야 할 부분들은 여기 또 쉐딩이 들어가는 이 T존 부근? 코끝도 살짝만 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이 부분에 광이 있으면은 얼굴에 팔자주름이 부각돼 보이거든요. 여기도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아래쪽 여기에도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루틴 끝입니다. 네,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절대 베이스가 뜨지 않는 루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다 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